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생의 사고 제4장 토템과 카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템은 특정 집단이나 인물과 동일시되는 야생 동물이나 식물 등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리고 카스트라는 용어는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정교하게 고착된 사회 신분 질서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성의 교환과 음식물의 교환은 사회 집단의 상호 결합을 견고하게 하거나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양자가 공존하거나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교환은 같은 유형의 방법들이면서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 방법의 두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교환과 음식물의 교환, 그 양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일 수도 있고 양자 택일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일 경우 둘 다 실제적 기능을 수행할 때가 있고 한쪽은 기능을 맡고 다른 쪽은 상징적으로 그 기능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양자 택일적 관계에선 둘 중에 하나가 전 기능을 완수하든지 상징적 표현만 하는데 후자의 경우 여성의 교환이나 음식물의 교환이 수반되지 않고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 토테미즘과 아울러 외혼제를 행한다면 그는 그 민족이 토테미즘에 의해 이미 수립된 사회의 결속을 더 한층 하나의 세계로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외혼제는 생리적, 사회적 친족성이라는 요인을 통해 토테미즘에 연결되며 범친족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토테미즘과 대립되지는 않으나 서로 다른 것입니다. 토테미즘과 다른 기초 위에선 일반 사회에서도 외혼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제도의 지리적 분포가 일치하는 것은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 불과합니다. 토테미즘을 음식물 금기와 외혼 규정의 유사점을 통해 정의한다든가 보충적인 두 관습에 특별한 관심을 쏟는다든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결혼과 식생활 관습의 관계는 보충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따라서 상호 변증법적인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테말라 인디언의 농업에서 원주민의 종자 선택이 대단히 엄격하다는 것에 관해 식물학자의 증언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또한 농작물 교환하기를 심히 꺼리고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묘목을 이식할 경우 그와 함께 식물의 정령도 함께 이동하여 원래 있던 토지로부터 사라지고 만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교환할 수 있지만 정령은 교환하지 않습니다. 외혼 규정이나 음식물 금기에만 국한되는 또는 그 양자의 작용에 의한 집단의 연결법보다 더 복잡한 연결법의 발생은 바간다족의 경우입니다. 그들의 경우는 모든 형식을 다 갖추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놀랄만 합니다. 바간다족은 약 40개의 시족인 카카로 나누어졌고 각 시족은 공통된 토템인 미지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로를 먹는 것은 음식물 분배 규칙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토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각 시족은 다른 시족에게 좀 더 많은 토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바간다족은 각 시족이 자기네 토템의 소비를 상감으로써 그 종의 정식력을 유지한다는 오스트리아일리아 경우에 적절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바간다족의 토템 시족이 카스트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이 두 제도의 형태만큼 서로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토템 집단을 가장 미개한 문명과 결부시키고 카스트를 가장 진화하고 문자를 가진 사회의 특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나아가서 토템 제도를 엄격한 외혼제와 연결시키는 뿌리 깊은 전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인류학자에게 카스트를 정의하라고 하면 먼저 내혼 규칙을 들먹일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 사회와 카스트 사회 간에 적어도 표면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집단은 전문화된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전체 공동체에 대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다른 집단들의 기능과 상호 보완적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몇몇 부족처럼 토템 집단에 변별적인 주술적 경제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사회와 금기로부터 해방시키는 기능을 맡은 사회와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혼제 카스트와 외혼제 토템 집단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의 유형 사이에
그 중간적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밝힐 때 그 관계가 좀 더 명료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미 동남부의 무스코기 언어 집단에 속한 여러 부족의 경우 토템 집단과 카스트의 중간에 있는 혼합적 제도가 가장 명료하게 관찰됩니다. 이 제도가 가지는 성격이 내혼적인가 외혼적인가는 불확실하지만 그것도 토템 집단과 카스트의 중간이라고 하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카스트의 본고장인 인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토테미즘은 카스트와 접촉하여 미 대륙의 경우와 대칭적인 변화를 이루게 됨을 보여줍니다. 즉 자연을 모델로 해서 카스트를 생각하는 대신 여기서는 문화를 모델로 해서 토템 집단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시종명으로 사용된 제주물은 토템 식물이나 토템 동물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것들은 의례의 대상이 되며 또 그에 대한 존경은 기묘하고 독특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빌족의 깨어진 항아리 시족들은 특정형의 덕이 파편을 주워다가 무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토템 집단이 각기 한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을 조절하는 책임을 짐으로써 다른 집단에 이익을 준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기능 분화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직업 카스트의 기능 분화와 닮은 데가 있습니다. 직업 카스트도 견별적으로 또 집단 체제의 생활과 복지에 필요한 활동을 합니다. 카스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내혼적입니다. 물론 카스트 제도에도 혼인의 제약이 있으며 제약은 보상작용을 통해 증가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집단은 외혼제이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 외혼제 내에서 내혼제를 모방한 한정교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한정교환을 행하는 집단이 스스로를 폐쇄된 집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내부 교환이 자기를 복제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 교환은 외부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이며 구조를 뒤엎지 않고서도 새로운 집단의 편입을 허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